안녕하세요. 오랜만에 알필리아의 근황을 살펴보겠습니다. 2021년도 2월 19일에 나온 오아스미아의 공지사항입니다. 아시는 분은 이미 아시고 있었고 저에게 제보도 주셨는데 제가 이제서야 다룹니다. 제목은 Year End Report입니다. 연말보고서라는 뜻입니다. 2020년도가 끝나고 2월쯤에 오아스미아가 회사 공지사항에 올린 연말보고서라는 것이죠. 아필리아에 관한 소식도 있을 겁니다. 먼저 3분기에 Significant 이벤트가 발생했다고 합니다. 블립 포인트가 4개니까 4가지 중요한 이슈들이 있었겠죠. 우리는 HAB와 관련된 것들만 보겠습니다. 두 번째 블립 포인트를 보니까 엘레바 테라퓨틱스가 등장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12월 달에 업데이트 소식을 공유했다고 하는데요. 제목은 3분기라고 말해놓고 12월 달에 업데이트라고 말했네요. 다트의 정정 공시처럼 3분기에 발생한 업데이트가 이어진 걸까요? 이해를 해보기 위해 아필리아의 권리 인수의 타임라인을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작년 3월 25일 뉴스 기사입니다. HAB가 아필리아의 권리를 인수했죠. 아필리아는 1월에 유럽에서 허가를 받은 신약입니다. 난소암 치료제이고요. 이 아필리아의 글로벌 권리를 HAB가 확보한 것입니다. 글로벌 권리를 가지고 미국 FDA에 허가를 신청해서 매출을 늘려보겠다는 계획이었죠. 계약을 체결한 구체적인 주체는 HAB가 아니라 엘레바입니다. HAB의 자회사 엘레바가 오아스미아와 계약을 체결한 것이죠. 그래서 오아스미아의 공지사항에도 HAB보다는 엘레바가 등장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실질적인 계약은 HAB가 아닌 엘레바와 했거든요. 이 계약을 통해 엘레바는 글로벌 권리를 확보하게 됩니다. 선급금으로 2천만 달러를 주니까 하나로 200억 원을 주는 겁니다. 그리고 매출에 따른 로열티를 지급하게 됩니다. 오아스미아가 로열티를 받는 것이니까 물질 특허는 오아스미아가 가지고 있는 겁니다. 엘레바가 신약의 특허권 자체를 사온 건 아닙니다. 독점 개발권과 판매권을 사온 것이죠. 이 계약이 3월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4월에 미국 FDA와 프리-NDA 미팅이 예정되어 있었죠. 그리고 5월달에 미국 FDA와 예정대로 프리-NDA 미팅을 했다는 뉴스 기사도 나옵니다. 순조롭게 하나씩 계단을 밟아나가고 있었죠. 허가받고자 하는 적응증은 난소암입니다. 현재 유럽에서는 시판허가 받았고 이제 미국에서 시판허가를 받으려고 하는 것이죠. 이는 마치 예스카타가 시판허가를 받기 전에 길리어드가 카이트파마를 인수한 것과 상당히 비슷합니다. 다른 점은 길리어드는 기업을 인수했지만 HAB는 권리를 인수한 것이죠. 공통점은 시판허가 받기 전에 불확실성을 어느 정도 안고 베팅을 했다는 겁니다. 아무래도 시판허가를 받기 전에 베팅하면 조금은 더 싸게 인수할 수 있겠죠. 물론 시판 직전이면 그렇게 값이 싸지는 않을 겁니다. 하지만 시판 후보다는 가격은 저렴하겠죠. 약간의 불확실성을 가지고 인수하는 겁니다. 미팅은 만나서 하지는 않고요. 왜냐하면 코로나가 한창 퍼질 때였거든요. 그래서 전화로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2달 정도 지나서 7월이 됩니다. 미국의 테너제약 그룹과 파트너십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유는 아직 시판되지 않았지만 치료 목적으로 아필리아를 공급하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그리고 유럽의 경우에는 하반기부터 독일을 시작으로 유럽 전역에서 아필리아를 출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당시 러시아와 일부 북유럽에서는 이미 판매 중이었죠. 매출이 일부 발생하고 있었던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3달 뒤 10월 달에는 아랍에미레이트 제약그룹인 타이바 파마와도 공급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중동과 북아프리카에도 아필리아를 공급하게 된 것이죠. 이렇게 순조롭게 여러 제약사들과 공급 계약을 맺고 미국 FDA와 프리-NDA를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12월에 에로를 해버립니다. 인셉투아에게 에로를 했습니다. 유럽 쪽 권리를 에로했죠. 에로를 한 이유는 인셉투아사가 유럽 내에 광범위한 판매망을 구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마도 추정컨대 한국 기업인 HAB나 미국 기업인 엘레바보다 유럽의 판매망을 구축하고 있는 인셉투아사가 판매하는 게 더 유리할 것으로 판단한 듯 보입니다. 아무래도 유럽에 연고가 없는 HAB 그룹은 판매 네트워크를 구축하기에는 노력을 더 쏟아야 하는 상황이었으므로 다른 방법을 모색한 게 아니었을까 생각을 합니다. 에로를 했는데 구체적인 계약 내용에 대한 언급은 뉴스 기사에 없었습니다. 계약 금액이나 이런 게 말이죠. 큰 의미가 없다고 생각해서 그랬을 수도 있고 밝히고 싶지 않아서 그랬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인셉투아사는 어떤 기업이냐? 룩셈부르크에 설립된 다국적 제약사라고 합니다. 룩셈부르크는 서유럽에 위치한 국가입니다. 지구본을 보면 프랑스와 독일 사이쯤에 있죠. 유럽에 연고가 있다 보니 유럽 판매망은 인셉투아가 확실히 유리하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리고 다국적 제약사라는 설명에 걸맞게 영국, 독일, 미국, 중국, 일본 등의 지사를 두고 있습니다. 이렇게 아필리아의 대략적인 타임라인을 보고 왔는데요. 그리고 12월 달에 엘레바로부터 업데이트를 받고 오아스미아가 공유했다는 내용이 뭔지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건 바로 엘레바의 에로입니다. 오아스미아 공지사항에서는 엘레바가 개발 계획에 대해 업데이트를 전해왔다고 했죠. 업데이트라는 건 무언가 계획이 변경되었다는 소리죠. 그게 에로 계약이었습니다. 그리고 그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세 번째 블립 포인트에서 설명해주고 있죠. 바로 인셉투아와
라이선스 계약을 맺었다는 내용이죠. 유럽 지역의 상업화를 위해서 엘레바가 인세투아에게 아필리아를 애로했다는 겁니다. 이게 오아스미아 작년 연말 보고서에서 중요하게 다뤘던 내용 중 하나였습니다. 이미 뉴스 기사로 나와서 한국의 투자자들은 미리 알고 있었죠. 공지사항을 좀 더 읽어보면 엘레바와의 계약권에 대해 자세하게 설명해줍니다. 2천만 불에 대한 업프런트 페이먼트는 뉴스 기사에서도 살펴봤죠. 이후에 마일스톤 페이먼트에 대한 건 뉴스 기사에 나와있지 않았습니다. 아마도 이건 엘레바 측에서 추가적인 비용을 준다는 의미로 들릴 수 있기 때문에 한국의 뉴스 기사에서는 다루지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잠재적인 마일스톤 페이먼트는 최대 6억 7,800만 달러입니다. 하나로 약 7천억 원에 달하죠. 생각보다 커서 놀랐는데요. 엘레바는 오아스미아와 최대 7천억 원어치 계약을 맺었던 겁니다. 한국의 기업들이 애로할 때는 이 금액이 뉴스 기사에 나오는데요. 한국의 기업들이 LI 할 때는 이 금액이 아닌 업프런트 페이먼트 금액만 언급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엘레바는 굉장히 사이즈가 큰 계약을 했었다는 겁니다. 그만큼 아필리아가 좋은 약이라는 것이겠죠. 유럽에서 시판 승인되었으니 효능과 부작용은 입증된 약입니다. 당연하다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로열티에 대한 것도 나와 있는데 더블 디짓 로열티라고 하네요. 구체적인 숫자를 언급하는 건 꺼리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10몇 %겠죠. 두 자릿수면 꽤 로열티를 준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보통 이렇게 많이 하죠. 그리고 FDA와 상호작용한 결과에 대해서도 언급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미 알고 있듯이 아필리아는 두 가지 어디셔널 스터디를 진행해야 합니다. 곧장 NDA 제출하고 신약허가 받을 줄 알았는데 보완해야 될 것이 있었다는 것이죠. 2021년 올해 시작됩니다. 그리고 이 임상시험은 before filing NDA니까 NDA 제출하기 전에 임상시험이 시작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NDA를 제출하고 임상시험을 진행하는 게 아니라 임상시험을 진행하고 NDA를 제출한다는 것이죠. 임상시험이 끝나고 NDA를 제출할 건지 임상시험이 중간 결과 정도 나올 때 NDA를 제출할 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뒤에 문장을 더 읽어보니까 성공적인 NDA에 도움을 줄 거로 본다니 적어도 임상 결과가 확인이 될 때쯤 NDA가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로 이 어디셔널 스터디 이야기가 나올 때 주주님들 간에 다양한 토론들이 있었는데요. 결국 결론은 뭐였냐? 아필리아 애로할 때도 주가에 반응이 없었으니 추가 임상에도 반응이 없었다 였습니다. 사실 지금도 LB 주주님들 중에는 아필리아라는 게 있었어? 리보세라니까 이비노미만 있는 줄 알고 투자했는데 아필리아도 있었다니 땡큐 아닌가?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눈물 나게도 그만큼 존재감이 없었죠. 별로 기대는 안 하고 있는데 잘 되면 어닝 서프라이즈를 가져다 줄 복병입니다. 아필리아의 성공은 오아스미아에게도 가장 큰 관심사입니다. 왜냐? 로열티를 받기 때문이죠. 그래서 작년 2020년 한 해 동안 가장 most significant 이벤트라고 표현했던 게 바로 엘레바와의 파트너십 계약이었습니다. 아필리아를 애로한 것에 대해 가장 중요한 이벤트였다고 평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아필리아는 오아스미아의 리드 프로그램이었습니다. 핵심이라는 것이죠. 세 줄 요약입니다. 엘레바는 오아스미아로부터 아필리아를 3월달에 LI하고 12월달에 다시 인세투아에게 애로했습니다. 전략이 살짝 수정된 것이죠. 뉴스로도 나왔고 공지사항에서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작년 계약에 대한 자세한 내용도 살펴봤는데요. 엘레바가 오아스미아와 계약할 당시 로열티는 두 자릿수입니다. 여기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